최근 유튜브를 통해 과도한 이적을 보이며 눈길을 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그의 활동에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교회들이 평일에 주차장을 개방하며 서울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청소년에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하늘꿈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정부 사회부 차관이 서울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를 방문하고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국내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담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특별히 신격화되는 모습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유튜버에서도 과도한 이적으로 눈길을 끄는 한 청년이 있는데 교계에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합니다. 보도에 정성관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손을 통해 자유해지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손을 댄 거구의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 남성이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자 영적 수술이라며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박혁 전도자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청년의 치유 사역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그의 집회에 스텝으로 참석한 한 여성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집회 스텝으로 활동했다고 밝히며 집회 전 스텝 모임에서 박혁으로부터 선물 받은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박혁 전도자님이 아프신 분에게 이렇게 얹어드리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 손 위에 박혁 전도자님이 주신 카드를 그냥 올려놨어요. 손이 점점 반짝반짝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름진 상태. 저희가 눈앞에서 목격한 게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서. 이 청년이 처음 영상을 올린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하철 노숙인에게 다가가 도시락 하나를 건네며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해주자 노숙인은 아픈 기색이 사라집니다. 3개월 후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선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하자 곧장 아픈 곳이 낫습니다. 두 영상은 3, 4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치유 기도 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오다 지난 10월엔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음 청년, 성령 충만한 청년이라고 강조하는 박혁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교회를 출석하며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증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됐지만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혁은 당시 출석교회 담임 목사를 영적 멘토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현재 그의 활동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혁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출신 청년이기는 한데, 저희도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사역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친구랑 지금 그때 이제 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내용이 좀 없을 뭐 따로 신학을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취재진은 박혁 전도자에게 신학 과정 여부와 최근 활동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메일로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한 곳을 사용했던 그의 사무실도 이미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활동을 눈여겨본 지역교회 한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정작 박혁이라는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사람이 너무 높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웠던 것이고, 박혁은 앞서 출석교회 목사를 영적 멘토라 부르고 나이지리아 출신 성령사역자 TV 조슈아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슈아 목사는 치유와 예언, 축기 등 치유사역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회중들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칫 잘못한 본인도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일, 주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는지 우리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직 박혁 전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사역하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긴 이르지만 정통 한국교회가 이어왔던 사역의 형태와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성도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주차장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 주차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동시에 작지만 교회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예배가 없는 시간이라 교회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주차장에는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정책은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참하는 기관 중 교회들의 참여가 가장 높습니다. 교회가 구청과 협약을 맺고 유휴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구청은 주차 차단기, 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을 개선해주고 이용자들의 관리까지 맡아주는 방식입니다. 주차장을 개방한 교회들은 주변보다 훨씬 저렴한 주차 이용료를 받으며 마을과 상생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부터 서초구와 협약을 맺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온무리교회 조용선 담임 목사는 마을 목회를 실현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공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청과 협약해서 공유하니까 훨씬 더 질서 있고 통제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또 지역사회 인정받는다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성북구와 협약을 맺은 보문중앙교회는 주차장뿐 아니라 지하 체육관, 어린이 도서관, 카페 등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내줌으로써 비신자들에게 교회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결코 아니라는 친숙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기도 원하는 시간에 늘 이용하면서도 비용을 적게 들일 수는 이점이 있고요. 교회는 적지만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대외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이제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쨌든 교회 선한 이미지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전도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서울 성북구에만 현재 19곳의 교회가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교회 덕분에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도 저희는 이제 줄어드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이제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주차는 해소에 도움이 되죠. 시설 개선도 보조금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그쪽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 남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상생을 꾀하면서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한울꿈 학교인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교과목을 배우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한 학생이 기도합니다. 선생님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곳은 하늘꿈 학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 학생들은 모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하늘꿈 중고등학교는 저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와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엄청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낄 수 있으니까 엄청 행복하고 마음이 더 점점 열고. 하늘꿈 학교는 2003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 6명과 학생 6명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교육한 학생만 590여 명에 이릅니다. 졸업한 학생 270여 명 중 82%는 대학교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운 임양자 교장은 학생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건강하게 정착만 한다면 그들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당연 논리로 보고, 이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속성들, 그런 것들이 함께 가준다면 복음화와 거기에 자유에 대한 회복은 자연적으로 올 것 아닌가요? 하늘꿈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은 교사가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해 모교인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그랬듯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졸업생이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책임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의 앞장선 공로로 정부는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늘꿈 중고등학교는 탈북민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감과 동시에 미래의 복음 통일을 위해 주도적인 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5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영화 상영회에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300명이 넘게 교회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이날 특별히 영화를 관람하는 성도들을 위해 팝콘과 간식, 커피 등을 준비해 제공하고 포토존을 따로 마련해 성도들이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영화를 보러 온 아이들도 영화 시작 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영화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뻐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적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신앙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탑10에 오르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웅 담임 목사는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영화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적을 믿는 소녀 강추합니다. 영화 내내 웃고 울던 성도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다고 하셨잖아요. 계획하심이 정말로 크심은 같아요. 살아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옆에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남들 봐도 믿지 않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었고 사라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 영화를 보고 앞으로 하루에 기도를 10번씩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티비는 기적을 믿는 소녀를 한국 교회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영을 희망하는 교회는 구티비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추어 소파냐 사회부 차관이 다엘 공동체 최일도 대표가 이끄는 서울 바퍼 나눔 운동본부를 방문하고 바퍼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바퍼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관련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추어 차관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직접 바퍼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바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어 차관은 캄보디아에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자체적인 나눔이 없어 바퍼를 보고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며 캄보디아 도시에서도 바퍼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퍼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과 시엠림 두 지역에 다엘 공동체를 운영하며 현지 바퍼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교학협력센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6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학협력센터는 본교 신대원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협력해 세운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소속 교단 신학교육을 발전시키고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날 설교한 기장 강현웅 총회장은 앞으로 기독교계와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신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신대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좋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처음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 규제 현안 원상 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을 발표하고 14일에서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대회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포함된 주 69시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몰아서 일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이며 일이 적을 땐 푹 쉬자고 말했지만 여론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며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만혼 경향이 짙어지며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청은 16일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2021년보다 0.4% 감소한 약 19만 건이며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25세에서 49세의 연령의 인구 감소와 함께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감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이 16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소득 300만 원 이하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설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난방비로 월소득의 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로의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 이하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난방비로 평균 18만 3천 원을 썼으며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같은 기간 난방비로 평균 1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고통받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은행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실리콘밸리 은행의 새 대표가 된 팀 마이어플러스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고객들과 통화를 하며 은행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금을 다시 예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 인수에 관심 있는 은행들의 오는 17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16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여성 아동의 중등교육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성별 분리와 복전 규제 등을 사유로 아프간 여아들의 중등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해 8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탈레반 장악 1년 후 여아 2명 중 1명은 학교를 못 간다며 아동 권리가 크게 악화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강한 중독성과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이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펜타닐을 대체할 의약품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며 펜타닐을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면 아예 의료용으로의 수입과 사용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수많은 사망자를 낸 펜타닐 제조 밀매 주범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도 멕시코 정부는 적어도 펜타닐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미국 마약 정책의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나사가 인류의 달 복귀에 사용할 새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존슨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 임무 수행에 사용하게 될 우주복 시제품을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아르테미스3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반세기 만에 달을 다시 밟는 프로젝트로 2025년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발한 새 우주복은 미국 남성과 여성 최소 90%가 입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우주비행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람결이 차갑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전을 기해서 건조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제주 13도, 부산과 대구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외신들도 과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50시간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변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